안녕하세요, 나니입니다. 오늘은 뷰티에 관한 이야기보다 뷰티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비스업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제가 10년 동안 서비스업계에 근무하면서 잘 써먹었던 꿀팁이랄까요? 이런 거를 여러분이랑 나눠보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가지고 왔습니다. 제가 피부과에 근무하기 전에 첫 직장이 6성급 호텔이었어요. 거기서 2년 정도 근무하다가 이제 청담에 있는 피부과로 넘어오게 되는데, 첫 직장이 해외 대기업 호텔이다 보니까 들어가는 것도 너무 까다롭고 들어가서도 너무 힘들고, 그래도 지금 생각해보면 참 좋았던 점이 서비스업에 대해서 정말 제대로 배웠어요. 확실히 큰 해외 대기업이다 보니까 이 서비스에 대한 스탠다드가 기준이 정말 탄탄해요. 이제 그 호텔에서 배운 고객 응대 스킬을 토대로 피부과로 넘어와서 이제 직원들의 피부 교육이라든지 VIP 고객 관리를 담당했었기 때문에 처음으로 피부과나 성형외과에 취업하시거나 더 넓게는 서비스업에 종사하기 원하시는 모든 분들께 도움이 되는 영상이 되리라 생각이 듭니다. 들어가기 전에 나니한테 큰 힘이 되는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려요. 그럼 가보실까요? 레고! 나니. 첫 번째는 고객이랑 말에 물꼬를 트는 거를 이야기를 할 거예요. 딱 피부과에 직원이 처음 입사했을 때 고객을 첫 번째로 안내하는 모습을 보면은 대충 딱 그 경력이 나와요. 막 그 로봇처럼 막 이렇게 안내하는 직원도 있고, 막 나긋나긋하게 처음 보는 고객님들하고도 편하게 이야기하는 그런 직원분들이 있어요. 어찌됐든 고객도 이 굉장히 낯선 병원 환경에 온 거기 때문에 막 응? 응? 이러면서 막 경계심을 갖기 마련이에요. 그런 고객의 경계심을 풀어주고 편하게 관리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그 서비스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노련함과 이 핵심 스킬인 것 같아요. 저는 일단 날씨로 물꼬를 트는 게 굉장히 쉬웠어요. 뷰티나니 고객님 안녕하세요. 이쪽으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하고 안내하는 동안 한마디도 안 하면은 뭐 어디 경찰서에 연행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때 딱 첫 마디를 던지는 거예요. 오늘 날씨 너무 더우셨죠? 오시는데 많이 힘들진 않으셨어요? 이렇게 얘기하면은 이게 뭐 어려운 얘기가 아니잖아요. 굉장히 쉽고 가벼운 이야기이기 때문에 아 맞아요, 오늘 너무 더워요, 오후에 더 더워진대요 라든지 저는 차 타고 와서 몰랐어요, 오늘 많이 덥대요 라든지 첫 번째 이야기에 물꼬가 터지는 거예요. 여기서 첫 번째로 이 고객에게 편안한 환경을 제공해 줄 수 있는 팁이 하나 나와요. 뭐 만약에 덥다 이랬으면은 지금 많이 더우시니까 에어컨 틀어드렸습니다. 5분 뒤에도 혹시 더우시면은 말씀해주세요. 이렇게 자연스럽게 말을 트면서 이 사람이 나를 굉장히 생각해주는구나 라는 느낌을 두 가지를 동시에 갖게 할 수 있어요. 몇 가지 스킬을 더 알려드리자면은 날씨 이야기 말고도 이 고객이랑 대화를 자연스럽게 트면서 아 내가 굉장히 세심한 관리를 받고 있구나 라는 느낌을 줄 수 있는 키워드가 굉장히 많아요. 예를 들면은 베드 온도. 고객이 누워있으면은 베드 온도는 괜찮으세요? 한번 물어봐주고, 뭐 뜨겁다 그러면은 열선 꺼드리고 베드 온도 꺼드렸습니다. 5분 뒤에도 온도 불편하시면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춥다 이러면은 베드 온도 켜드렸습니다. 5분 뒤에도 불편하시면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진짜 디테일한 서비스는 5분 뒤에 내가 먼저 물어보는 거예요. 왜냐면은 생각보다 이게 불만족스럽더라도 이야기를 안 하거나 못 하시는 고객님들이 굉장히 많아요. 실제로 제가 5분 뒤에 다시 물어봤을 때 아주 추운데요 라든지 베드 온도 이게 다 올린 거예요? 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종종 있었어요. 아니면 뭐 베드 열선을 최고로 올려놓는다든지 이불이라도 한 장을 더 덮어드린다든지 아니면 뭐 히터를 켜드린다든지 더 디테일한 서비스를 제공을 함으로써 만족도가 높은 관리를 이끌어내는 거예요. 뭐 아니면은 음악 볼륨, 관리실 가보면 되게 편한 음악이 막 이렇게 나와요. 이것도 말 물꼬를 트면서 내가 서비스를 받고 있구나 라고 하는 느낌을 주기 굉장히 좋아요. 관리실 음악 볼륨은 괜찮으십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좀 큰데요? 라든지 아예 그냥 꺼주시면 안 돼요? 이렇게 요청하시는 고객님들도 종종 있어요. 이게 사적인 대화를 막 억지로 끌어내는 것이 아니라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고객님의 그 긴장을 풀어주고 고객과 직원 간의 라포를 쌓아가는 데 있어서 쉽지만 가장 확실한 방법이에요. 두 번째는 미리 이야기하기. 이거는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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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요해요. 피부과에 처음 입사를 하게 되면은 병원의 그 전반적인 시스템을 배우고 여러 장비들에 대해서 교육을 받는데, 여기서 가장 중요하게 먼저 외워야 되는 것이 주의사항이에요.
그것도 조금이라도 피부에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상황을 고객한테 미리 이야기를 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게, 시술 전에 주의사항을 이야기하면은 대부분 그냥 알겠어요, 화장으로 가려지는 거예요? 뭐 이렇게 부가적인 질문이 나온다든지 해가지고 자연스럽고 부드럽게 대화가 이어지는데, 주의사항을 고객이 잘 모르는 채로 시술을 받고 피부에 변화가 일어나면은 고객 입장에서는 예상치 못한 변화에 굉장히 화가 날 수도 있고, 이거를 직원의 불찰이나 시술의 부작용으로 보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이 와가지고 얼굴에 붉은 자국을 없애는 홍조 레이저를 했어. 근데 이 레이저를 하게 되면은 피부가 일시적으로 모기 물린 것처럼 뿔긋뿔긋해진다거나 좀 강하게 들어가면은 멍까지 들 수 있는 레이저야. 근데 주의사항이 막 피부 조금 붉어진다는 거 이것만 이야기가 되고 멍든다는 게 전달이 안 된 거야. 그러면은 이제 며칠 뒤에 전화가 오는 겁니다. 아니 분명 붉어진다고만 했는데 멍이 들어가지고 시술 잘못된 거 아니에요? 대부분 병원에서 시술하기 전에 시술 동의서를 작성을 하는데, 동의서 작성 전에 코디네이터 분들이 미리 주의사항을 설명을 해줘요. 근데 피부관리사 입장에서는 더 많은 레이저나 시술의 다양한 사례들을 보기 때문에 시술 들어가기 전이나 마무리 제품 발라줄 때 다시 한번 피부에 조금이라도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상황들을 고객님한테 전달을 해주는 게 좋아요. 더블 체크를 하는 거지. 고객님, 오늘 하신 레이저는 얼굴이 건조해지실 수 있으니까 수분 공급 신경 써주셔야 되시고요. 일주일 정도는 모기 물린 것처럼 피부가 뿔긋뿔긋하거나 혈관이 깊거나 굵을 경우에는 조금 강하게 들어왔기 때문에 약간의 멍이 생기실 수 있습니다. 정상적인 반응이고 메이크업으로 커버 가능하며 대개 일주일 정도 지나면은 금방 사라지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렇게 미리 이야기를 하면은 피부가 붉어지거나 건조해지거나 멍이 들어도 아 맞다, 그 직원이 이거 생긴다고 했었는데 진짜 생기네, 뭐 일주일 뒤에 없어지겠지, 이렇게 안심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고객 입장에서도 미리 일어날 일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게 되면은 멍들면은 컨실러 사가지고 메이크업을 조금 두껍게 가려야겠구나 라든지, 저 모레 중요한 약속 있어가지고 멍들면 안 돼요, 한 3일 뒤로 예약해주세요. 이렇게 대처를 하기 때문에 시술에 대한 불안감은 낮아지고 만족도는 더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쉽게 설명하기. 이게 직원들이 어려운 말을 쓰고 하는 게 이 사람 막 기를 죽이겠어 막 이런 게 아니라, 이게 입에 너무 배가지고 그냥 그대로 막 나오는 거예요. 근데 진짜 잘하는 직원들은 어려운 내용도 쉽게 설명을 해줘요. 약간 제가 생각하기에 이 어려운 내용을 머릿속 데이터에 저장을 하고 이거를 입 밖으로 나갈 때는 굉장히 쉽게 설명해 줄 수 있는 직원이 정말 잘하는 직원이라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면은 뭐 이렇게 필러라는 시술을 설명을 할 때 히알루론산 성분은 캐뉼라를 사용해가지고 피부에 주입하는 시술입니다. 이러면은 히알루론산은 뭔데? 캐뉼라는 뭔데? 뭘 주입해?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이런 전문 용어가 있으면은 이거를 쉽게 풀어가지고 얼굴에 볼륨을 채워줄 수 있는 젤리 같은 성분을 끝이 둥근 주사기를 통해서 피부에 넣게 됩니다. 이렇게 설명하면은 훨씬 알아듣기 쉽겠죠. 네 번째는 컴플레인 고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일단은 내가 처리할 수 있는 컴플레인이라면은 해결 방법은 공감하고 들어라 입니다. 이게 너무 당연한 이야기로 들릴 수가 있는데 실제로 해보면은 그 공감하고 듣는 게 정말 어려워요. 저는 어떻게 하냐면은 일단은 차근차근 들으면서 이 사람이 왜 화가 났지? 하고 파악을 해요. 그러고 나서 불편하게 해서 죄송합니다, 뷰티라니 고객님. 제가 이걸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확인해드리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하고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부분이면 바로 조치를 취하면 되는 거고, 저 안 되겠다 싶으면은 그냥 그 직원 휴게 공간 가가지고 그냥 차 한 잔 이렇게 먹고 들어가는 거야. 그리고 딱 고객 있는 곳에 들어가서 뭐 해결을 해줄 수 있는 부분이면 바로 끝나는 거고, 이게 해결이 전혀 안 되는 부분이다 하면은 어쩌죠 고객님, 제가 이렇게 저렇게 확인을 한번 해봤는데 그 부분은 해결을 해드리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하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게 내가 너를 위해서 이렇게 노력을 하고 왔어 라는 쇼잉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 사람이 막 너무 어이없고 말도 안 되는 요청을 했었어도 그 자리에서 바로 no 이러고 이것은 우리의 룰입니다, 그러니까 안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면은 그냥 알아보지도 않고 다 안 된다 그러네 이러면서 본인을 존중하지 않는다는 느낌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컴플레인 고객과 대화할 때 바로 no 이라고 이야기하지 않는 거. 근데 반대로 내가 처리할 수 없는 컴플레인일 경우에는 제가 드리는 해결 방안은 바꿔라 입니다. 컴플레인이 걸리는 상황이 일어났을 때 그 직원이 잘못한 경우도 있겠지만 병원 측 잘못이 아니라 본인이 컨디션이 좋지 않을 때 딴짓, 태클 거는 이런 고객님들도 많아요. 간혹 같이 일하는 후배들이 이런 경우를 당하고 힘들어하는 경우를 보게 되는데, 이럴 때는 세 가지 방법을 추천해드려요. 첫 번째는 사람, 두 번째는 공간, 세 번째는 시간이에요. 컴플레인 고객을 응대할 때 가장 많이 사용되는 방법은 사람이에요.
고객이 대화가 통하지 않을 정도로 극도로 화가 나 있는 상태라면은 이 직원이 옳은 말을 해도 절대 그 이야기가 들리지 않아요, 귀에. 그러면은 잠시 시간을 갖고 그 응대하는 직원을 바꿔주는 거예요. 근데 이 상황에서 그 직원의 자존감이 좀 무너질 수 있어요. 아, 내가 뭘 잘못한 거지? 왜 저 사람은 나한테 왜 저렇게 화를 내는 거지? 하고 많이 속상할 수가 있는데, 잠깐 속상할 수 있어요. 직원도 사람이니까. 근데 그 속상함에 계속 주눅 들어 있으면 안 돼요. 나한테 가치도 없고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의 그 공격적인 말에 계속 주눅 들어 있으면 결국은 내 손해니까. 이유는 너무 심플해. 내가 만약에 실수한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은 다음부터 그러지 말아야지 하고 훌훌 털어버리면 되는 거고, 아니다 싶은 부분으로 만약에 이 사람이 공격적으로 이야기를 해오면은 어디서 그냥 뭐 개가 짖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여기서 걸러내는 필터링이 필요해요. 예전에 호텔에 있을 때 진정성 어린 서비스를 제공해라 라는 교육을 받은 적이 있었는데, 그 진정성이 직원 개개인의 사적인 영역으로 들어오면은 이야기가 달라진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는 공적인 서비스를 제공을 하는 거기 때문에 나의 사적인 마음까지 다치지 않았으면 해요. 자, 이게 좀 말이 길어졌는데 어찌됐든 장소랑 시간을 바꾸는 것도 사람이랑 일맥상통해요. 고객이 막 지금 화가 나 있으면은 그 어떤 것을 해도 다 삐뚤하게 보이기 때문에, 만약에 화를 낸 장소가 시술실이면은 상담실로 자리를 옮겨본다든지, 아니면은 잠깐 혼자 둘 수 있도록 두거나 예약 시간 자체를 통으로 옮겨버린다든지, 이렇게 세 가지 방법을 통해서 그 컴플레인 고객이 조금 화가 가라앉고 이야기를 하면은 훨씬 더 이성적으로 대화가 잘 통했던 것 같아요. 다섯 번째는 제가 서비스업에 종사하면서 꼭 이야기하고 싶었던 부분, 바로 올바른 어법 사용입니다. 피부과뿐만 아니라 많은 병원 다녀보신 분들은 한 번쯤 들어봤을 말. 자, 이거 시작하실게요. 저쪽으로 가실게요. 이게 정말 서비스적으로 어긋난 말인데, 예전에 개그 프로그램에서 막 뭐뭐 하실게요 막 이러는 거 있었어요. 안 그래도 이거 너무 쓰던 말인데 이게 완전 통용화되기 시작한 거지. 이게 서비스적으로 왜 어긋난 말이냐면은, 예를 들어가지고 뭐 미백 관리 받는다고 했을 때, 자, 미백 관리 시작하실게요 이랬어요. 근데 이게 잘 풀어보면은 무슨 관리 시작하시다 라고 했을 때 미백 관리 하는 주체 누구예요? 나, 직원이에요. 이거는 고객이 아니라 직원을 존칭하는 말이고 어법상으로도 맞지 않아. 이거랑 물건을 존칭하는 말, 예를 들어가지고 뭐 여기 이렇게 머그컵이 있다고 했을 때 머그컵이 여기 있으시고요, 뭐 안에 물이 들어있으면 여기 물 들어있으시고요, 이거는 있으시다, 물건을 존칭하는 말이 되는 거예요. 어법상 틀린 표현. 물론 이거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안 쓰시는 고객님들도 있긴 하겠지만, 정말 막 불같이 화를 내는 고객님들도 종종 있었어요. 나한테 막 하실게요라고 하지 마요 뭐 이러고, 그거는 물건이잖아요, 왜 이거 존칭해요? 굉장히 다들 똑똑해. 조금 더 퀄리티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이런 어법을 올바른 것을 사용을 해야 된다. 자, 이렇게 제가 10년 동안 서비스업에 종사하면서 느꼈던 다양한 고객들에 대한 응대 꿀팁을 말씀드렸는데, 제가 생각하는 서비스는 고객이 지불한 가격에 대한 일종의 무대 퍼포먼스라고 생각을 해요. 내가 퍼포먼스를 잘하면은 이 관객을 울릴 수도 있고 웃길 수도 있기 때문에 둘 다 서로 만족하는 결과가 나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저보다 더 멋진 퍼포먼스를 하시는 선배님들도 계시고 더 유능한 후배님들도 굉장히 많을 거라고 생각해요. 나만의 고객 응대 꿀팁이 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댓글에 같이 노하우를 공유해 주세요. 그러면은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서로에게 굉장히 큰 힘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안녕!